이진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주 출신 박덕동 의원입니다. 국장님, 네, 이제 우리가 교육지원청을 쭉 행감을 마치고 어제 이제 우리 상임위 사무실에 와서 이제 하루 시작하고 이 자리에서 이틀째 행감을 합니다. 제가 오늘 행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육 정책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 자리가 너무 중차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죠? 네,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기 교육이 이 자리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경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 학생들이 인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이 바른 인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근데 좀 4차 산업을 바라보고 가면서 제가 하도 인성 그러니까 좀 타분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 스스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주 얘기해서. 그러나 이게 자주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공감을 해주셔서 저는 또 용기를 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빈도나 교육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뒤따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는 교육 정책을 지금 하면서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 같이 경기교육에서 핵심은 저는 그래도 경기교육의 가치가 우리가 이제 혁신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혁신교육의 중심이 바로 저는 인성교육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더 활성화된 혁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좀 길러주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들을 돌볼 수 있고 나눔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혁신 교육이라는 것은 특정한 과목이나 특정한 부서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제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를 나오고 또 자기 전공과에 맞게 또 시험을 보고 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됐어요, 교사 선생님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자기 전공에 대한 교사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거듭 태어나는 교육자의 상을 갖추려면 우리는 교사가 된 이후에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 그 제도와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연수원이라든가 각 연수원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우리 서기론 연수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우리 교장, 교감 연수가 있죠, 자격연수. 네. 네. 근데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해서 자격연수라는 게 주로 어떤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예, 자격연수 과정에서 기본 역량과 전문 역량이 있는데 기본 역량에서는 철학이라든가 윤리성, 공공성, 채용성 중심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전문 역량에서는 이제 리더십, 다음에는 초등교사, 교원들 자격연수 과정에서는 학교 운영, 그다음에 교사 능력 이런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고 학교장들에게 있어서는 리더
것이 네. 경영관리 등의 실무적 역량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 연수 과정을 보면 그 과정대로 충실하게 역할을 하신 분들은 교장 어떤 능력이 인품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 연수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 많은 교장 선생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는 교장 선생님들이 나와요. 예? 그 지금 뭐 아까 그 성 문제도 나오고 또는 뭐 공금 부적절하게 사용 문제도 나오고 음주 문제도 나오고 선생님들 일반 팽교사도 이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교장 선생님들한테 나와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 승진제도가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 교장 선생님도 되려면 저는 그분들이 일시적인 교육으로 무슨 자격을 획득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벌써 그 연세와 그 경력이면 평상시에 그분 살아온 자취에서 저는 느껴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제가 그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현재는 이제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 취득하고 경력을 취득하면 되는 구조인데 하여튼 네 이거 검증조사가 좀 심화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연수 원장님이시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 또한 같이 이 부분은 좀 깊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매번 반복되는 일을 우리가 자르지 못하면 그건 무능한 거죠. 그죠? 네, 박덕동 의원입니다. 제가 본질의에서 이제 우리 인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 교감 또는 뭐 자격연수와 또는 교사들이 실제로 이제 다음 거듭 태어나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연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연수원장님들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감사 때 우리 박찬대 의원이 연수원에 대한 실태를 얘기한 그 언론 보도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혹시 교육국장님, 정책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조금 다 듣긴 했는데 네, 우리 국정감사 때 박찬대 의원님께서 연수원의 그 교육 실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연수생들이 소위 말해서 노구인을 중복으로 하면서 악용을 한 그런 것이 있었는 걸 모르고 계신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박찬대 의원이 이제 그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서 21년도 1월부터 5월 원격교육 이수 내역을 제출받아서 보니까 총 1670명의 교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수 실적을 인정받는 것이 밝혀졌대요. 그거 모르고 계세요? 연수원이면 이런 거 정도는 관심 갖고 봐야죠. 네, 응? 제가 대신 말씀. 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수평을 해봤습니다. 경기지에서는 442명이 중국 연수자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개입 조치를 해가지고 현재의 17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여기 보고 있는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하네요. 난 또 연수교육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를 했는데 이마저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승진 제도가 참 문제가 있어요. 교원의 승진 제도에 자격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다산 정약용이 무슨 얘기했냐면 과거제도 없애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과거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되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때도 벌써 시험을 위한 시험 공부를 했어요. 시를 지어도 굉장히 그 난해한 어려운 시를 지어야만이 과거 시험을 합격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소양이 있어요. 실제로 청렴한 청백리가 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행위예요. 그 과거 시험이 우리 소위 청백리가 배출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고 다사는 일찌감치 이걸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에 지금 우리 승진 제도, 자격시험 제도도 이런 허점을이나 노리고 있고 오직 자기 그 승진 영달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급급하고 있으면 나는 이건 어떻게 이 부분을 제대로 점수를 줘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 그 교사님들 같으면은 이러지 말으라고 가르쳐야 될 분들이잖아요. 중복 노고할 수 있는 노고인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중복 노고인해 가지고 많이 참석한 것처럼 이게 부풀리고 이게 말이 돼요? 참 저는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으로 많은 대우를 하고 그 선생님들한테 대우를 제대로 해야만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모여들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모여들어야 그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나온다는 그런 관점으로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대우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요즘에 실망을 제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이래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앞날을. 응? 통렬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윤주 의원이 그 PPT 띄워놓고 하는 부분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만 거기에 뭐 실체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런 부분도 참 저는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오늘 이 행강홍에서 마음이 찹찹합니다. 우리 원장님들 돌아가면서 한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 평화연수원 원장님께서. 네, 평화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선수들과는 박석준 의원님의 교원 인격교육이나 간단하게 다음에 또 얘기하셔야 되니까. 출범을 하고 존경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원도 그런 부분 의원님 그 기대가 끝나지 않고 앞으로 좀 더 각별히 그 부분을 인용해서 인격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학생연수 교육연수. 네, 학생교육원 원장 오영기입니다. 따뜻하신 말씀 잘 새기고요. 저부터 또 저희 직원들 모두 영리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인정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과 이상 특례를 써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앞으로 좀더 직함을 대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면서. 네, 경기교육연수원장 수의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과 인상 특례를 반성하고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교육연수원 한영수입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도 그 인간다움, 미래다움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인간다움의 그 인선 쪽에 철학과 그 연수 과정의 리더십 부분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연수 과정에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선배로서 길게 선배로서 좀 부끄럽고요. 착착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기족인데 있는 동안에도 후배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또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와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한 번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변화 없으면 우리 미래 없다고 저는 감히 얘기 드립니다. 우리 교사 되신 분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 리더해 가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얼마나 임기가 남으셨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대한민국에 계신 동안은 어떤 역할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고쳐가며 인성교육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재 의원님. 죄송해요. 지금
G스포츠 있습니다. 네, G스포츠를 좀 관장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정착시켜 가는 과정에 지금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진도가 있죠? 네, 좀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예산 많이 부족하죠? 네, 저희들 나름대로 뭐 작년보다는 올해는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네. 예산 조정을 좀 아, 예정인데 네. 금년 예산 많이 올렸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15억 정도 더 진행을 저희들이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예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G스포츠 예산은 많이 좀 추가를 좀 더 해줬으면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이제 우리 담당 사무관이신가요? 그 설명은 듣기는 했는데 예산이 이제 현장에서 들리는 말이 너무 획일적으로 지원을 한다. 뭔 얘기냐면 이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단체 종목 같은 거 있잖아요. 축구나 뭐 이런 배구나 뭐 야구나 이런 종목들은 좀 금액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개인 종목은 좀 적게 지원해야 되고 이런 차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차등이 다소는 있지만 거의가 어떤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획일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축구부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 예산 지원해 준 것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늘 존경하는 박동도 의원님께서 G스포츠 클럽 관리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종목하고 단체 종목 간의 인원수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역 지자체 체육회하고 예. 협의해서 또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협의해서 판단을 할 수 그 이제 이왕이면 이게 우리가 길을 내더라도 확실하게 뭐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 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야지 뭐 이 차 다니는 길을 낸다고 하면서 계속 구름 하나 다닐 수 있는 미약 하나 다닐 수 있는 이런 길 내놓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더 난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올 수 있도록 좀 예산 지원을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과장님한테 해당되는지는 몰라도 선수 소위 말해서 엘리트 선수 있잖아요. 체육부. 네. 예, 이제 취미반이 아니고 이런 학생들은 예컨대 테니스를 하는 학생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게 출전을 해서 메달도 따고 그런 실적이 있어야 그 선수는 이제 장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학교 수업 일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다른 학생들은 그런데 학교를 아예 포기하고 그 길로 가니까 게임에서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일수를 채우라고 하니까 안 채우면 그건 불량 학생이 되니까 이런 학생들을 구제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학생 선수들이 대회 출전이라든가 훈련 갈 때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지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그러더라도 우리 일선 현장은 또 우리 교육청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교육부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애로사항이니까 이걸 어떻게 교육부에 건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의원님 그래서